심지어 성남 FC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예.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 나오고 똥차 피하면 뭐 연구차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남 FC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 김성태가 또 짜잔 기다리고 네. 있는데 아 근데 어저께 저희가 네. 방송할 때 쌍방울 김성태 드디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부에서 지금 빨리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성태는 처음에 작년 5월에 싱가포르로 예. 출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여권 무효화를 무효화시켰죠. 신청을 해버렸죠. 그런데 김성태는 태국으로 들어갔어요. 태국으로 갔죠. 예, 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만기가 유효된 끝난 여권을 가지고서 불법한 여권을 갖고 우리나라에 머물렀다라고 해갖고 지금 불법 체류자죠. 그렇죠. 불법 체류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 여권이 그렇게 됐어요라고 인정을 하면 한 달 안에 심사가 종료가 돼서 우리나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예. 김성태가 아니야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참 진짜 이 근대의 이 사법 체계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아니야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재판을 또 가야 되는 재판을 거예요.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자기네 영토에 불법으로 그야말로 침입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 외국인에 대한 예. 재판권, 사법권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네. 망명 신청하지 않을까. 정치적 난민이다 나는. 뭐 네. 예를 들자면 네. 정치 난민 신청할 수도 있고 어저께 한 방송사 네. SBS 단독으로 영상 중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뭘 하려고 했냐면 김성태가요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네. 지금 돈을 엄청 싸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렇게 교민들 만나면서 꼬리가 밟힌 것 같긴 한데요. 본인을 미스터 김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미스터 김이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왔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도피 기간에 태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버리면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얽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세금도 내는 어떤 사업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태국 정부 입장에서 또 그거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아예 그렇죠. 태국에서 아예 살려고 작정하고 가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현지에서요 돈을 엄청 잘 쓰는 성공한 한국 사업가로 날렸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김성태가 예. 일단 튀어 있다가 대선 결과를 보고 들어오려고 했겠죠. 이재명이 됐으면 바로 들어왔겠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네. 5월 달에 나갔으니까 그렇구나. 5월 네. 달에 나갔고 예. 그 전에 이제 갈 곳은 다 마련을 해놓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선 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예. 올해 이거 예. 금방 못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 5월 달에 나갈 때 뭐였냐면은 네. 이미 저쪽에다가 네. 준비를 상당히 자금이나 이런 것들 도피가 돼 있는 상태였고 예. 5월 달에 수사지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그쪽으로 쌍방울 그 변호인단 쪽으로 넘어가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압수 영장 곧 들어온다 뭐 이런 수사 정황을 빼 가지고 맞습니다. 검찰 들어오기 직전에 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 수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수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튀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튈 수 있는 거점과 그다음에 자금들을 가지고서 도피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민회장이 네. 엄청나게 이제 김성태를 많이 도와줬고 네. 또 심지어 생일 파티를 했는데 연예인까지 불렀다. 아. 고등어랑 김치를 한국에서 공수해 먹었다. 그렇죠. 뭐 이런 조그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작은 사실들을 결합을 해보면 쌍방울이라는 그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등을 굉장히 세게 했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있는 임원들도 배임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직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오늘 나왔는데 한 6명 정도인가? 네. 불법 도피 네. 저 골프장이 잡힌 건데 예. 도와준 사람들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보면은
아까 그 나왔던 저 사진은 태국 방콕의 청담동이라고 하는 에카미아 지역이라고 있답니다. 에카마이. 그 지역 식당들을 주로 다녔고 그리고 항상 태국인 경호원 2명을 붙이고 다녔대요. 그리고 술자리에 가서 한번 쓰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씩 쓰고 하니까 네. 교문들 입장에서는 땡큐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돈으로 사업 하나 해볼 거 없을까? 네.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결국은 김성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늦게 들어올까 이 전략을 쓰는 걸로 봐서는 네. 제가 어제 제기했었던 의문 검찰하고 딜. 김성태하고 딜을 해서 예. 이게 들어오기로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대신에 검찰이 김성태의 죄를 전부 밝혀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밝혀내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하고 네. 뒤로 딜을 해갖고 뭐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처벌한다. 음. 저는 이래서는 조폭들이 재벌 기업 회장 되고 조폭들이 마치 사회 사업가 되고 예. 조폭들이 큰 정치까지 하는 이런 나라를 저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조폭 수사, 기업인으로 변한 조폭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속도가 좀 늦더라도 예. 타협하거나 뒷거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돈 넣고 돈 먹는 애들이 참 저도 참 비비안에 아는 분도 계신데 네. 지금 그만뒀어요. 네. 그 쌍방울이 비비안 인수를 할 때 네. 정말 어이없는 식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쌍방울을 200억에 인수하는데 200억에 쌍방울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전환사채 있잖아요. 네, 네. 인마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200억을 발행을 해서 네. 그 갖고 돈으로 비비안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인수하고 나면은 비비안에 또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비안이 그 발행한 전환사채를 다 사버려요. 네. 빚을 비비안이 져버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게 이게 이제 법적으로 금융이나 정권에서 통하는 수법인데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회사 깡통 만들기 그리고 쟤네들 배불리기 네. 그게 무수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 부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좀 털어서 네. 아니 어떻게 조폭이 회장님에 대해서 1조, 2조 이런 기업 규모가 그러니까요. 만들어지는 이런 나라가 됩니까? 네. 여러분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요? 2006년 어버이날 5월 8일에 네. 암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단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6개월 전에 이미 헤어진 네. 과거에 6개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둘이 합쳐서 37회를 칼로 찌릅니다. 네. 칼로 찌르고 아버지까지 찔렀는데 아버지는 저 베란다에서 이 화단으로 떨어져 갖고 허리뼈를 크게 다치고 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른바 2006년에 일어난 암사동 모녀 살해 사건인데 네. 이 범인은 김대용이라고 성남 마피아 출신의 당시 택시기사였습니다. 네. 당시 31살이었는데요. 2006년에 31살이었던 이 사람, 이 김대용을 변호한 것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지난 대선 때 이슈가 됐었죠. 맞습니다. 대선 때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인범을 뭐 변호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지칭을 하면서 네. 이재명 지사가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조카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우리 집안에 변호사라고는 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형편이 예. 어려워서 내가 도와줬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 살아남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거는 사귀는 과정에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이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백한 과거 앙심을 품은 앙심 살해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살인 사건이라고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선거 기간에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재명 특유의 합법으로 네. 본질 흐리기를 시전을 한 거죠. 맞습니다. 본질 흐리기 그 수법에 따라서 네. 살인 사건이란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네.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뭐 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 그거를 피해자 그 자기 눈앞에서 맞습니다. 그
부인과 딸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봤던 그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당연하죠. 호소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예. 1심에서는 이재명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이게? 네, 네. 아니, 그래서 무죄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저 주문을 예.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고 결과만 네. 지금 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사건 전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뭐 이 설명하는 와중에 또 지난번에 그 나왔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순간에 오랫동안 이걸 거짓말 해온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방송 시간에 대응해서 임기응변으로 말을 하다 보니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다, 허언이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지사 시절 권순일 대법관이 논리 만들었던 그 맞습니다. 논리네요. 예, 그 저는- 방송 중에 거짓말이 한 게 아니라 네, 그 대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예. 야. 저는 아마 예. 그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족이 제기한 소는 유족이 지금 패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재미있는 지점이 조카도 성남 마피아였다 하는 지점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렇습니다. 성남 마피아와 이재명 시장 혹은 은수미 시장까지 그 2대에 걸쳐지는 여러 대에 걸쳐지는 그 성남 마피아와 성남 시장과의 관계도 네. 다시 한번 조명이 될 만한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여기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법의 보호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법의 보호다. 네. 저는 이재명을 이런 네. 괴물로 만든 게 네. 바로 법이고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전부 다 막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재판만 가면은 네. 이겨서 빠져나와요. 그렇죠. 물론 그 와중에 전과 사범이라는 네. 그런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런 공직에 나설 생각도 못할 그렇죠. 정도의 전과 사범이란 이 족쇄까지 달았는데 네.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에서 가는데 어제도 검찰 수사 마치고 나오면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판이 일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성남지청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네. 하나를 또 아침에 어쨌든 1심이지만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재판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세탁,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로부터 네.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지금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네. 말은 못하지만 예. 아마도 시간이 3, 4년, 5, 6년 흐르고 나면은 내가 나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재판까지 걸었지만 네. 나는 이 시련을 다 겪어냈다. 네. 라고 재판에서 이겼다.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성남 FC 사건도 예. 이미 다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어쨌든 저 이재명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네. 정치인, 예. 전무후무한 대통령 후보, 전무후무한 야당 대표를 네. 만들어낸 게 이 네. 우리의 법과 맞습니다. 재판이 아니야.